안녕하십니까. 공작권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애청하시는 전국 곳곳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대중국 봉쇄를 위한 필리핀과 베트남 군사력 강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차 미국에 가시게 되면 논의하실 만한 내용이라고 사료되어서 방송에서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께서는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물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대중국 포위망에 동참하라고 하면서 왜, 무엇 때문에 미국은 유럽에서 러시아와 싸우면서 예산 낭비, 군사력 낭비,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지,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전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있으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한 몸이 되어버렸는데 이를 떼어놓을 수 있는 보관은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반드시 물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미국 경제가 파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산 위기에 처해 있는 미국이 왜 이 두 군데의 복수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고요. 미국이 소련을 해체하기 위해서 닉슨 정권 당시에 헨리 키신저 미국의 국무장관이 핑퐁 외교를 하면서까지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중국을 끌어안았었는데,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지난 수십 년간의 외교적 노력이 물거품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과연 무슨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꼭 물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 이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업체와 중국의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이 미국의 언론에 대서특필 보도되었습니다.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중국과 우크라이나로부터 뇌물을 먹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범죄 행각을 덮기 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이 점이고요. 또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한 몸이 되는 참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중국이 강해진다고 하는 점은 한국에게도 큰 위험이 됩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꼭 따져서 물어보실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한국이 대중국 봉쇄를 하기 위해서 베트남과 필리핀의 군사력을 강화해주고 또 이들에 대한 군수물자 지원해 줄 것을 우리가 대한민국이 담당할 테니, 미국은 한국산 물건들에 대해서 관세 인하를 통하여 한국산 물건을 대거 구매해 주면서 자금을 우리 한국 측에게 넉넉하게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면 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군은 40년이 넘은 K1 계열 전차를 1000대 이상 보유하고 있고 60년도 넘은 M48 전차를 약 500여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물건을 대거 구매해 주면서 한국의 경제력이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면 국방비를 지금보다 2배로 늘리고 K1 계열 전차 약 1000여 대, M48 전차 500여 대를 베트남에 판매하는 것을 제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K-55 자주포도 약 1000여 문이 있는데 이것도 베트남에 전량 보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노후 무기 체계들은 전량 베트남으로 보내면 베트남의 육군 전력이 대폭 증강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군대는 K2 전차, K9 자주포 등 최신의 무기 체계로 무장을 하게 되면 국내 방산업체들에게 일감도 생기면서 또한 대당 생산 단가가 하락하니 수출도 더욱 잘 될 것입니다. 반면에 중국군은 육군을 베트남 쪽으로 이동시켜야 하니 전선이 넓어져서 괴로운 면도 생기게 되고 경제가 몰락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방면의 방어에도 많은 예산을 써야만 하니 중국 경제의 몰락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 쪽에 그만큼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게 되고 중국이 대한민국을 공격할 시 베트남군이 중국을 공격할 수도 있으니 중국군의 움직임이 대폭 좁아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군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해군에는 국산 이지스 전투 체계와 미사일 등 엔진 분야를 제외하고 전 분야에 있어서 국산화된 FFX 배치 3, FFX 배치 4 이런 함정 등이 건조되어 배치될 예정인 바, 이 함정들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배치하고 FFX 배치 1과 배치 2 함정을 조기에 퇴역시켜서 필리핀과 베트남에 중고로 판매하는 것도 미국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FFX 배치 1과 배치 2 함정은 국산 함정 건조 실력이 떨어질 때 건조한 함정들이어서 해상 작전 헬기 탑재가 안 되거나 대공 미사일 탑재가 안 되는 등 성능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습니다. 또 외산 장비들이 많이 탑재되어 있어서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중국 해군을 견제해야만 하는 대한민국의 해군이 사용하기에는 성능이 현재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 점도 현실이고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러한 함정들을 우리 군은 중고로 필리핀, 베트남에 저렴하게 매각을 하고 그 나라들이 예산을 들여서 국산 장비로 개조를 하고 또 사용하게 되면 필리핀과 베트남은 적은 예산으로 최신 함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니 그 나라들도 좋고 국내 방산업체들은 일감이 생길 뿐만 아니라 실적이 향상이 돼서 좋고 미국은 대중국 포위망이 촘촘하게 좁혀지니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함정의 퇴역 연령을 현재 30년에서 20년으로 낮추고 지속적으로 베트남과 필리핀에 중고로 매각한 뒤에 우리 대한민국 해군은 지속적으로 신형 함정을 건조해서 배치하면 베트남과 필리핀의 해군력이 급속하게 성장하게 될 것인 바, 우리 조선업체와 방산업체의 기술력 및 실적이 향상될 것입니다. 당연히 국내에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베트남과 필리핀 해군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남태평양으로 나가야 할 중국 해군 함정들이 남중국해에 배치되니 남중국해 내로 갇히게 되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대만 침공도 용이하지 않게 될 것이고 중국 해군이 한반도에 위협을 가하기가 쉽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태평양도 안전해질 것이니 미국 해군도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해군 함대의 보급선 그리고 그들의 작전 반경이 넓어지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필리핀과 베트남 해군을 미끼로 삼아서 유인하는 전략입니다. 큰 물고기를 낚으려면 미끼를 큰 것을 써야 하는 법입니다. 중국 해군은 원양 작전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작전 반경이 길어지고 넓어지면 사고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미 해군의 전자전기가 전자전 공격을 가하게 된다면 전자장비가 고장난 채 바다 위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굶어 죽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공군 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에는 15년이 넘은 FA-50 전투기들이 60대가 있고 각종 훈련기까지 모두 더하게 되면 144대의 T-50 계열의 파생 기체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성능을 개량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러한 기체들을 필리핀과 베트남에 중고로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우리 대한민국 공군은 성능이 개량된 신형 기체를 구매하든지 아니면 KF-21을 대거 구매하면 될 것입니다. 최신형으로 성능을 개량하는 비용을 베트남과 필리핀이 납부를 하고 우리 업체들이 최신형으로 개량해 주게 되면 중국 공군은 남중국해에서 괴멸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게 됩니다. 중국 공군은 최근 태국 공군과 모의로 한 공중전에서 4대 0으로 패한 바가 있었는데 50km 밖에서 표적 명중률은 0%, 전략과 전술이 부재하였으며 훈련이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이 중국 공군의 퇴역한 장성들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당시 태국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는 스웨덴이 제조한 그라펜 기종이었습니다. FA-50 블록 20의 경우 그라펜 전투기보다 성능이 훨씬 뛰어나니 베트남과 필리핀에 100대 이상의 FA-50이 배치된다면 남중국해에서 중국 공군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FA-50 최신형에는 마하 3 이상으로 날아가면서 사거리가 300km에서 500km로 추정되는 국산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탑재가 됩니다. 이렇게 되니 중국 해군 함정들이 남중국해에서 몰살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또 사거리 500km급 공대지 미사일도 탑재가 되니 남중국해에 위치한 중국군의 주요 군사시설들이 폭격돼 괴멸될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약 350km 떨어진 지점에 해남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남도에 중국 해군의 핵 잠수함 및 함정들이 정박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초토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해군은 남중국해에서 한국산 장비로 무장한 베트남군과 필리핀군을 상대로 육, 해, 공 모든 영역에 전투를 치루어야만 하니 대만, 한반도, 태평양 지역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전략은 미국이 상상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베트남군이나 필리핀군을 단시간 내에 대량으로 무장시킬 수 있는 저렴한 무기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6.25 전쟁 때 사용하였던 무기체계들이 아직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우리 군대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6, 해, 공 해병대의 무기체계들을 대량으로 매각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국내 방산업체들이 신형 무기들을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빠른 속도로 배치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미국이 한국산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해주는 방식을 통해서 자금을 밀어준다면 한국이 앞장서서 단기간 내에 필리핀과 베트남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경을 동시에 또 무장시켜 줄 수도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제안을 미국 측에게 하시면 IRA법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내 업체들을 구제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 90% 농축 핵연료를 탑재한 원자력 잠수함 등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노후 무기 체계들을 이들 국가에 내보내고 우리 군대가 최신 장비를 대거 구매하면 국내의 방산업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기술력 향상 효과도 있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국산 방산 제품의 대당 생산 단가가 하락하게 되니 해외 수출도 잘 될 것입니다. 무기 체계가 수출이 되면 향후 30년에서 50년간 부품 공급을 해 주어야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그 나라들은 한국산 공산품을 자연스럽게 대거 구매하게 됩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 교량, 항만 건설 등 이런 사업을 할 때 한국 기업들에게 최우선권을 주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무기체계를 구매한다는 것, 이것은 한국에게 자기 나라의 국민들의 목숨을 믿고 맡기는 일이 됩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게 최우선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기 나라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은 한국군이나 한국 방산업체들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많은 정보들이 우선적으로 넘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그 나라의 경제 표준이 자연스럽게 한국형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서방 국가들이 과거에 식민지 건설을 위해서 총칼로 무자비하게 세계 각국을 침략하였고 최근에는 중국이 1대1로를 한다고 하며 전 세계를 식민지로 만들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한국산 무기체계를 팔면서 자연스럽게 세계를 한국화시킬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새마을운동 지도자로 교육을 시키고 각 나라에 파견시켜서 새마을운동을 이식하면서 한국식 자유민주주의, 한국식 자유시장경제, 기독교 문화를 전파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코리아 연방국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 기업들이 해당 국가에 투자를 하고 그 나라 물건을 수입해 주면서 그 나라 엘리트들을 국내 대학으로 초청하여 한국이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지 한국의 역사,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한국의 시장경제, 한미 동맹의 역사 등에 대해서 공부를 시켜서 돌려보내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경제권으로 인입되게 되지만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이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윈윈 하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고조선의 국시가 무엇인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홍익인간입니다.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다라는 뜻이고 제세이화입니다. 교육, 이치로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의미이고 경천애인, 하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의 고조선의 국시를 윤석열 정권의 외교 안보 전략으로 삼는다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다음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늘 전쟁을 일삼는 서구 유럽과 미국의 영향력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이 세계의 리더국이자 선생님
국가로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